2주 걸려서 그럼 지금 월 매출 2천만 원 정도씩 나오는 거예요? 저번 달에 이제 2,200을 찍었고 가입자는 3달 만에 1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13,000명이요? 네. 며칠째부터 매출이 났어요? 첫날부터 나왔어요. 첫날부터? 네, 저는 첫날부터 나왔고 우리가 스타트업을 하면 SCV가 바로 개발자다. 네. 그 친구들은 야 미네랄 캐와 하면 미네랄 캐 오는 사람들인 거고 AI가 미네랄 더 잘 캡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경우에만 해도 원래 28명 있다가 네. AI를 본격적으로 쓰면서 네. 거의 한 20명을 정리를 이제 했는데 네. 매출이 오히려 작년에 더 잘 나왔으니까 네. 아니 온리팬스 같은 경우에 네. 1인당 생산성이 엔비디아보다 높은데 근데 올림픽스 솔직히 나쁜 비즈니스인가?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그 나의 비즈니스를 남자 중에 야구 안 보는 사람 그렇지, 어딨어? 그렇지. 아니 그런 도파민 충족시켜주는 건데 컨텐츠 비즈니스입니다. 그죠 비즈니스지 완전 그런 비즈니스 짜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사람 완전 사업도 안 해본 새끼고 그 만드는 것도 조도 못 만들어 절대. 그치. 그리고 어디 매체 나와서 폼 잡는 대표들도 보면 진짜 탑티에서 지난 연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뭐 포항공대 나와도 다를 것 같아. 검기식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서울대 서울대 농사들이에요. 나와 서울대 나와 뭐 짜치는 거 제일 잘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이제 그 AI 약간 개발자들 후드려 패신다고 나오시고 합이 안 된 거긴 한데. 뭐 사업하는 대표의 입장에서 비개발자 네. 출신의 입장으로는 다 그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네. 이 개발팀을 어떻게 잘 운영을 네. 해야 되나? 네. 그런 고민이 있었을 건데 마침 바이브 코딩이 나오면서 네. 저는 아주 행복하게 돈을 벌고 있죠. 아 대표님 지금 정확히 이제 아마 그냥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좀 AI로 바이브 코딩 해가지고 어떤 서비스 운영하고 계신지 설명 한번 가능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저는 러닝스푼즈라는 실무 교육 컨텐츠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본업에서는 한 월 3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구멍가게죠. 여기 대표님에 비하면 지금 구멍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AI가 나오면서 이제 좀 AI 네이티브 회사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고민이 있어서 폭스바니 사주라는 사주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첫 달에 300 그리고 900 그리고 저번 달에 2200 이렇게 매월 빠르게 좀 성장을 하는 신사업을 하나 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니가 사주 서비스예요? AI로 이제 사주와 캐릭터 채팅 두 개를 하는데 네. 주력은 사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만드는 기간은 한 2주 네. 걸렸던 것 같아요. 네. 2주 걸려서 그럼 지금 월 매출 2천만 원 정도씩 나오는 거예요? 저번 달에 이제 2200을 찍었고 가입자는 3달 만에 1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13,000명이요? 네. 와 아니 근데 이게 원래 강의하던 회사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갑자기 바이브 코딩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사실 사업이라는 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본질은 똑같잖아요. 네.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전달을 잘하면 되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종합 예술인 거죠. 그동안 했던 거는 교육이라는 섹터에서 컨텐츠 이제 비즈니스 사업을 했던 거고 네. 동일하게 사주 같은 것도 사실은 컨텐츠 비즈니스란 말이죠. 그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걸 하려면 투자를 받아서 개발팀을 꾸리고 심지어 사주가들까지 이제 데리고 와서 그런 걸 해야 됐다면 이제는 그게 필요 없이 비개발자인 제가 그리고 뭐 사주 저는 태어나서 딱 한 번 봤습니다. 사주의 사자도 모르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제 네. 학습을 많이 시켰죠. 네. 이제 사주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AI에게 오히려 많이를 시켰고 제가 판단했을 때 그리고 제가 리서치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면서 오히려 개발을 했는데 놀라운 게 그 기간이 2주밖에 안 걸렸다는 거죠. 와 아니 근데 이게 그 러닝 스푼즈 아마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이 원래 그 옛날에 이 교육 업계에서 사실 되게 완전 핫했잖아요 원래는. 그쵸. 엄청 오래 하기도 했고. 그쵸. 근데 그 러닝 스푼즈 가입자 10만 명 모으는데 뭐 몇 년이나 10만 걸린 거예요? 명 모으는데 한 8년 걸렸다고 8년. 하면 지금 13,000명 모으는데 3달 걸렸는데 이게 뭐 마케팅비로 비교하면은 비교할 가치도 안 될 만큼 너무나 네. 빠른 속도인데 제가 이제 사업을 좀 길게 하고 뭐 VC 투자도 받고 사업을 키워가면서 느꼈던 게 아 이게 결국은 시대가 바뀌었구나. 예전에는 부동산 금융이라든가 뭐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실무의 교육에도 수요가 많았는데 저는 이제 이 시장은 우리 또 투자자가 네. 듣고 있을 수도 있지만 좀 이제 많이 좀 갔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거시적인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 저희는 뭐 파이썬이라든가 SQL 이런 강의들도 많이 팔았는데 네. 누가 이제 그거 공부해요? AI가 다 해주는데. 해주는데. 저조차도 이제 그게 파이썬 언어를 몰라도 충분히 네.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죠. 시대가 바뀌었고 두 번째도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사업할 때는 서울에 부동산이 5억, 6억이면 갈 데가 많았어요. 그게 지금 8년 만에 15억이 됐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첫 사업할 때는 주말이고 퇴근하고 직장인분들이 버글버글 했거든요. 6만 원씩 내고도. 왜냐? 너 이거 맞벌이만 해도 몇 년이면 서울에 집을 살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되는 세상이냐?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일해도 집을 못 안 사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업이라든가 투자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같이 실무 교육하는 회사들은 다 망했습니다. 다 망하고 이제 네. 패스트 캠퍼스랑 저희 정도만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나머지는 다 집에 갔죠. 집에 갔고 오히려 지금 사이클 해커스라든가 네. 뭐 다른 회사들 부업적으로 시작하는 회사들은 훨씬 더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만약 제가
이제 같은 거를 고집하면 회사가 망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저희도 러닝스폰즈도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는 대학교랑 협업을 해서 최고위 과정을 운영한다거나 혹은 서울시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취업 교육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거대로 하는 건데 제가 죽었다고 말씀드린 거는 B2C 시장이 많이 죽었고 그죠? 직장에 누가 공부해 요즘?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같은 컨텐츠지만 B2C에서 사람들이 도파민이 터지는 걸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찾아서 이제 사주 서비스 시작을 한 거고 네. 도파민의 시대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뭐 한 7, 8년 전만 해도 물론 유튜브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릴스나 쇼츠가 지금만큼 이렇게 막 안 활성화된 돼 시절은 있었죠. 아니었잖아요. 네. 카드 뉴스 이런 네. 정적인 시대였는데 순식간에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뭐 영상으로 마케팅을 안 하면 되는 시대가 아니고 그 영상조차도 한 3초 안에 처음에 후킹을 못하면 누가 봐요. 근데 백날 후킹 해봤자 발선 데이트 분석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야 너 헤어졌지? 다른 사람 언제 만나는지 알려줘? 라고 하면 결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 19금 사주 같은 거. 19금 사주도 나온다는 거죠. 궁금하니까. 제가 재밌었던 게 어떤 고객 같은 경우에는 네. 한 여자 혹은 한 남자랑 한 10분 간격으로 3번을 결제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침에 눈 떠서 결제가 막 몇십만 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보면은 같은 사람이 계속 결제를 하길래 이 친구 이게 오류가 났나? 네.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봤는데 오류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썸 타는 분 3명이랑 그 속궁합 사주 같은 거를 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니 뭐 여친 남친이 3명이 있으시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결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 완전 본능을 건드리는 거니까. 아 그쵸. 그리고 진짜 궁금하니까. 네. 아 근데 그런 거 사실 대표님은 투자도 한 얼마나 받으셨죠? 저희는 25억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투자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이런 사주 서비스 같은 거 좀 짜친다고 잘 원래 안 하잖아요. 원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근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 특히나 캐릭터 챗 하던 친구들도 원래 그거를 한다고 나온 친구들이 아니에요. 뭐 LLM을 개발한다거나 예전에 LLM이 나오기 전에 챗봇을 개발한다는 친구들이었는데 제타 이런데. 네, 그렇죠. 대부분 그런 회사들이 망했죠. LLM이 나오면서. 근데 그 친구들은 빠르게 피벗을 한 거예요. 재미있는 B2C 서비스로. 네. 그게 캐릭터 챗이었던 거고 순식간에 연간 뭐 1,000억, 2,000억 이렇게 매출로 올라왔고 또 그 기반에는 글로벌이 바로 적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아 또 이게 AI가 있으니까. 그쵸. 거기 AI가 로컬라이징 하는 것도 더 쉬워지고. 훨씬 예전에 예를 들어 뭐 그거를 번역을 네. 생으로 한다고 했다. 뒤지죠. 말이 안 돼요. 못하지. 캐릭터가 뭐 10,000개다, 1,000개다. 언제 그거를 다 하고 있을 거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지난 5년 동안 이제 달러가 한 40% 올랐거든요. 네.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는 원화로 받는데 메타 광고에 달러로 지불하는데 비용이 40% 올랐잖아요. 올랐죠. 대표님 비용이 40% 오르면 매출 40% 오르는 게 아니라 거죠. 영업이익이 40% 올려야 되는데 그럼 영업이익률이 30% 40%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매출이 몇 프로 올라야 되냐고요. 이렇게 따지면은 네. 가만히 앉아서 그냥 처맞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달러를 안 벌면은 과연 이거 버틸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들면서 제가 고민했던 거는 정리를 하면 재밌는 컨텐츠, 두 번째는 바로 글로벌 되는 거. 요 두 가지의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했던 거죠. 근데 대표님이 비전공자잖아요. 그렇죠. 호텔 경영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호텔 경영 전공하던 분이 갑자기 AI 사주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근데 요즘 보면 AI를 막 많이 다룬다는 사람들 많은데 실제로 사실 매출 낸 사람 거의 없어. 개발자 분들의 문제가 바로 그건데 장인분들이세요. 장인. 근데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장인이 돈 많이 버는 거 본 적 있어? 미슐랭 식당? 그 누구지? 그 얼마 전에 이슈 되신 분 있잖아요. 아 안성재? 안성지 셰프님 대단하신 분이죠. 원래 미슐랭 식당 망했잖아. 이번에 또 이제 뭐 투자를 받아서 다시 여셨는데 어쨌든 뭐 지금 안 좋지만 근데 백종원도 지금 안 좋지만 네. 백종원 대표님은 미슐랭 아니잖아. 장인 아니잖아. 장사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죠. 매출이 엄청나게 나오고 상장까지 했잖아요. 우리는 똑같아. 거기서 참고를 해야 될 게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 거는 MAU 한 100만 되면 생각하시고 돈 한 푼 못 버는데 네. 그 고도화하고 자빠져서 뭐 합니까? 일단 돈을 벌면서 고도화를 해나가야 되는 거고 네.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게 뭐예요? 떨어지는 비행기가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옆에서 날개 고치고 있고 뒤에서 엔진 고치고 있고 뭐 불 타고 있으면 불 끄고 있고 그죠 그죠. 그거를 계속 이렇게 올려서 어느 정도 궤도에 만들고 올려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 똑같이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고객 관점에서 마케팅 관점에서 제품 관점에서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를 생각을 하고 만들어야 그리고 팔리면 고도화를 하면 돼요. 보안 사람이 하면 잘합니까? 안 되죠.
AI가 하는 게 더 나을 때가 많아요. 아니 원래 근데 이렇게 AI로 뭐 만들었다고 어디 올리면은 바로 무슨 보안이 그쵸. 어쨌네 뭐 이게 그쵸. 어쨌네 개발자도 그쵸. 바로 달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뭐 네, 네이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맞는 말이죠. 근데 네. 우리가 처음부터 만든 게 네이버도 아니고 그죠. 일단 아무도 모르는데 뭔 보안이고, 물론 보안 중요합니다. 절대 이제 보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저도 네. 보안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근데 이제 주안점을 줘야 될 게 우리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집중을 네. 해야 될 게 일단 이게 뭐 팔릴지 안 팔릴지를 해야 되는데, 뭐 개발자뿐만 아니라 그냥 바이브 코딩으로 하는데 매출이 안 나오는 분들이 사실 우리 AI 뭐 슬롭이라고 하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쓰레기를 만들고 있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면, 돈을 벌려면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좋은 게 내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페인 포인트가 있으면은 네. 가장 좋기는 하거든요. 교과서적으로. 아 교과서적으로. 그쵸, 좋아요. 근데 한 번 더 이제 고민을 안 하고 만드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민은 뭐냐면, 나만 느끼는 페인 포인트인지 대한민국의 2060까지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페인 포인트인지를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내가 느끼는 페인 포인트는 명확해요. 근데 그게 너무 시장성이 봐. 아 아무도 안 사. 아무도 안 사. 왜냐면 일부는 그걸 느끼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페인 포인트가 없다면 백날 내가 잘 만들어봤자 뭐 어떻게 그거를 돈을 안 내죠. 돈을 안 내죠. 돈을 낸 사람 자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은 처음에 지금 이제 AI로 사주 캐릭터 챗 만들어서 매출 한 2천씩 월에 난다 하셨잖아요. 근데 많은 서비스가 많았는데 그 시장을 어떤 식으로 조사를 처음에 하셨어요? 뭔가 여기로 딱 가야겠다. 종종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다른 분들, 뭐 네. 사주 서비스를 만든 분들이나 혹은 네. 다른 분들이 다른 회사 거 뭐 혹시 리서치 해봤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물어보는데, 저 솔직히 리서치 안 했거든요. 안 했어요. 별로 안 하고 그냥 잘하는 데가 있으면 일단은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리서치를 백날 방구석에 내봤자 막상 내가 팔아봐야 그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대충 그냥 검색해서 아 여기 잘하네, 여기 잘하네, 여기 잘하네 몇 군데를 찾은 다음에 정확한 BM은 모르겠고 그냥 대충 얼마에 파는구나, 대충 깔은 요런 깔이구나를 파악을 한 다음에 똑같이 그냥 만들었어요. 물론 그 뒤에는 BM이 다른 것들을 저는 좀 많이 심어 놓긴 했거든요. 네. 뭔가 예를 들어 바이럴을 할 수 있는 요소, 친구에게 공유를 한다면 너 건 공짜야 라든가, 친구에게 공유를 한다면 질문권을 내가 10장을 줄게, 이런 약간 다른 회사에는 뭐 사실 리서치 안 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광고비를 줄일 수가 있고 좀 더 바이럴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가 그동안 사업하면서 느꼈던 거를 많이 좀 심어놨고, 네. 그래서 매출 광고 없이 나오는 매출들이 좀 있어요. 들어와서 이용을 하다가 추가로 발생하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잘하는 회사를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고, 그리고 이제 AI로 돈을 못 버는 분들을 보면 거기 똑같아요. 기능으로도 장인 정신을 펼치지만 뭔가 디자인이든 BM 같은 것도 자꾸 본인만의 독창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독창성 좋다고요. 근데 네. 일단은 복제도 똑바로 못 하는데 뭔 독창을 하냐 이거죠. 그죠. 뭔가 나는 다르게 만든다. 그쵸. 이게 뭐 방고우나 이런 훌륭한 예술가들이 자기 살 때는 개 그지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죠. 죽고 나서 이제 남은 가족들이 돈을 많이 번 거고 나중에 유명해진 거지, 사는 시절에는 그지였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사업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은 돈을 벌어야 뭔가 고도화라는 걸 할 수가 있고, 아니면 투자라도 많이 땡겨 오든가. 근데 만약에 1인 개발자로 시작을 하는데 자꾸 고도화에 신경을 쓰고 뭔가 BM에 있어서 독창성을, 물론 정말 1000명 중에 1명 정도는 천재 사업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아 그런 사람들 이거 사실 안 보죠. 그렇죠. 어차피 이거를 보는 우리 같은 대중들은 일단은 남들 잘하는 회사 따라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네. 그것도 네, 진짜 그것도 어렵죠. 대단한 능력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따라 개발은 할 수가 있고 디자인도 뭐 비슷하게 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또 운영의 묘가 있단 말이죠. 디테일이 또 다르죠. 마케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를 우리는 다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아 그러면 이게 사주로 시장을 정하고 그러면 이제 뭘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예를 들면 뭐 캐릭터도 만들고 뭐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 프롬프트도 깎고 했을 그쵸. 건데, 이제 사실 근데 만든다고 매출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만든 다음에는 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매출을 내겠다라고 좀 어떤 가설을 세웠고 어떻게 하니까 실제 매출이 좀 났나요? 전환율 관점에서 퍼널 설계를 좀 했죠. 그래서 네. 예를 들어 처음에 광고를 돌릴 때는 네. 고객 자체가 없으니까 네. 우리를 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캠페인 자체를 사주를 무료 사주를 해서 미리 보기를 일단 구현을 했고요. 상세 네. 페이지에서는 아 공짜로 일단 사주를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다 나오진 않아요. 예를 들어 섹션별로 한 10문장 정도는 나오고 나머지는 불러 처리라든가. 더 보고 싶으면 결제해라. 그렇죠. 사실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러닝스폰즈에는 사실 그런 거를 적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죠. 못했던 거고. 네. 근데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계속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을 그대로 적용을 한 거고요. 그런 식으로 궁금함을 불러일으키고 마케팅 캠페인 자체도 처음에는 그냥 무료 사주를 보는 사람을 최적화를 시켜서 가입자 늘리는 거에 집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구매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실제로 결제하는 사람으로 머신러닝 훈련을 시키는데 초반에는 그렇게 하진 않았죠. 그러면 실제로 그래도 가입자를 유치했어도 매출이 나긴 났을 거 아니에요? 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만든 다음에 마케팅을 했어요. 며칠째부터 매출이 났어요? 첫날부터 나왔어요. 첫날부터? 네, 저는 첫날부터 나왔고. 그럼 그게 흑자까지 돌아서기까 얼마 걸렸어요? 이게 참 좋은 비즈니스인 게 네. 저희 내부에 있는 러닝스폰즈 팀원을 전혀 활용을 안 했거든요. 혼자?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보통 10시, 11시인데 네. 또 제가 이제 육아를 하다 보니 아기가 안 자고 또 저를 기다려요. 36개월 딸이. 1시간 정도 놀면서 재우고 12시부터 3시까지 빡세게 할 때 4시까지 하고 이제 뭐 다시 일어나서 출근하고 네. 이렇게 좀 했는데 한 일주일은 거의 풀로 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QA 기간이 있어요. 이제 일단 만들고 매출은 나는데 결제를 했는데 뭐가 안 열려요 이런 게 한 번 있었거든요. 그게 뭔가 이슈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어려운 말을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개발자분들이 봤을 때 어렵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 우리가 결제를 하면 피지사에 정보가 넘어가잖아요. 거기서 여기서 싸주고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한 번만 했는데 거기 클라이언트 단, 고객단에서 뭐가 통신이 끊어지면 이 정보가 안 와서 우리 DB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를 했는데 결제를 했는데 러닝스폰즈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 사주에는 또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딱 한 번 그 CS가 있어서 방지했죠. 결제하면은 한 1분 안에 5번 확인해라. 그러면 여기가 통신이 끊겨도 복구가 되면 이제 확인이 되니까. 뭐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오히려 매출을 내면서 고쳤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매출이 저는 나오기 시작을 했고 하면서 계속 상세 페이지의 단계도 좀 바꿔보고 무료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보여줄 건지도 바꿔보고 계속 A/B 테스트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흑자가 언제부터 난 거예요? 흑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서 원가가 두 가지가 있어요. 결국 마케팅이랑 이제 LLM 비용, 그러니까 API 비용인데 그러면 마케팅 비용이 가장 큰 포션이에요. 그래서 원가율은 API 비용은 제가 많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줄여놔서 뭐 마이너스 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로아스가 1점 몇만 넘어가면 충분히 그냥 다 메꿔지는 구조기는 하죠. 그러면은 이게 매출 10,000원 내는데 광고비를 9,000원 써도 사실 남긴 남는다 거의 뭐 똔똔 정도는 되겠죠. 그러니까 로아스가 뭐 한 1.5, 2 정도만 되면은 왜냐면 LLM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코딩을 할 때 좀 뭐 비전공자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깎아 나갔던 거예요. 처음에 예를 들어 사주를 보는데 LLM 비용이 API를 따오는 비용이 뭐 예를 들어 500원이었다. 너무 비싸잖아요. 왜냐면 무료로 얘가 결제도 안 했는데 500원씩 써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 제가 이제 AI랑 이야기를 하면서 깎아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 원가 자체가 뭐 100원, 200원까지 확 줄일 수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전환율이 높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환율이 22%더라고요. 제가 여기 올 때 확인했는데 오늘 아마 한 1매출이 사주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전환율이 20%라는 거는 내가 무료로 100명을 데리고 뭐 20명이 결제를 한다는 건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지표긴 하거든요. 쉽지 않죠. 우리가 교육을 하다 보면 교육 서비스 같은 데서는 볼 수 없는 지표기는 해요.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뭐 단가가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처음에는 가격도 미끼 상품으로 990원 같은 것도 만들어 봤다가 그러면 이제 가입자가 쫙 늘어나는 거죠. 왜? 990원이면 쓰잖아요. 실제로 그것도 이미 990원으로 1년 만에 뭐 매출 한 50억을 만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제일 선구자였던 거고. 사주아이. 그쵸. 제일 선구자였던 거잖아요. 그럼 선구자인데 그걸 똑같이 하면은 될까? 내가 가격 똑같이 한다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990원 뭐 특허 있는 것도 아니고. 특허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만들어서 미끼 상품으로 가입자 늘리고 그 와중에 저는 이제 상품을 다각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 다른 상품들은 가격이 뭐 11,000원, 15,000원 금액도 처음에는 11,000원 하니까 잘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12,000원 올려봤어요. 잘 팔리더라고요. 끼지가 않아요. 지표가. 그래서 결국 15,000원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3만 원으로 만들어 보고 계속 이런 테스트. 사실 근데 이게 사업인 거잖아요. 가설을 세우고 테스트를 하고.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띡 만들어 놓고 광고를 돌리는데 안 팔린다? 안 팔리죠. 근데 그러면 지금 그 폭스바니는 몇 명이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 혼자 하다가
2주 전부터 인턴 한 분이 그냥 인스타그램 채널 운영, 오가닉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성장하면 마케팅 단가가 더 내려가겠죠. 지금은 영업이익률이 한 30%, 35% 정도. 1억 벌면 월 한 3천 정도 남길 수 있는 구조인데 와. 아니 근데 러닝 스폰지 할 때는 개발자가 몇 명이나 있었어요? 그건 짜증나니까 얘기하지 맙시다. 보통 이제 IT 서비스를 하다 보면 투자를 받아야 될 이유가 개발을 위해서 받는 거거든요. 플랫폼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 그리고 그때 당시엔 개발자들 몸값이 장난 비싸죠. 아니었어 뭐 사실. 초봉 5천 시대 이럴 때였고.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다른 창업자들이랑 다른 게 비전공자지만 증권사를 퇴사하고 필리핀에 가서 전화영어 교육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때 뭐 필리핀에서 내가 개발자를 구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워드프레스 또 대표님이 제 강의 한번 들으셨잖아요 옛날에. 워드프레스라는 거를 통해서 노코딩 당시에는 노코딩이라고 해서 지금 바이브 코딩보다는 약간 중간 단계 코딩이 필요 없긴 한데 좀 애매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있죠. 그걸로 이제 매출 한 20억까지 냈고 그랬던 경험이 있으니까 코드 이제 개발자 없이 20억까지는 해본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 분들을 뽑고 또 개발자 뽑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뭐 디자이너부터 해서 뭐 UX, UI 많이 이제 수반되는 팀원들이 많잖아요. 좋아요, 다 훌륭하신 분들이었고 근데 문제는 비즈니스를 잘 모른다는 거, 느리다는 거 두 개가 있죠. 예를 들어 내가 뭐 레퍼럴 기능 하나 만들어 보자 하면 뭐 며칠 걸리고. 며칠이면 며칠 만에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옛날의 개발 단계를 생각해 보면 일단 디자인을 피그마에서 짜야 될 거잖아요. 뭐 화면을 예를 들어 몇십 개를 짜. 그럼 프론트엔드 디자이너가 또 그걸 구현을 해. 그리고 백엔드가 구현을 해. 그리고 QA가 들어가. 이게 한 세월이란 말이죠. 병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반 전부터 이제 바이브 코딩을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왜냐? 처음에 GPT가 나왔을 때는 코드를 물어보고 제가 그거를 복사해서 땜빵식으로 붙여넣기를 해서 하나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커서라는 게 나왔을 때는 채팅으로 만들어 봤는데 처음에는 채팅을 하면 얘가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다 되면 다시 와서 또 해야 돼. 그러다가 중간에 대기열 기능이 생겼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 기능이 생기면서 이제는 에이전트 4개를 동시에 돌리거든요. 그럼 에이전트 4개가 각자 한 3개씩을 또 돌려요. 그럼 저는 12명을 데리고 일을 하고 시키면 바로 해오고 24시간 주 7일 굴려도 아무 말 안 하고 못할 때는 개쌍욕해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제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 팀이랑 일을 할 때는 일단은 기획사가 또 필요해요. 레퍼럴 기능을 구현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럼 기획자가 또 기획을 해야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사업을 민땅에서 해서 다 했던 사람으로서 머릿속에 그런 게 다 있단 말이죠. 그런 케이스들이 아 이럴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이럴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근데 기획자분들도 그게 없는 경우들이 있고 개발자 당연히 없죠. 개발자는 장인이라는 거예요. 장인. 그냥 저는 옛날부터 이제 SCV라고 불렀거든요. 저는 이제 바이브 코딩 활성화하게 되기 시절부터 이제 한창 개발자들을 동경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문과생 중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항상 했던 말이 야 우리가 스타크래프트를 하면 SCV가 바로 개발자다. 이 친구들은 야 미네랄 캐와 하면 미네랄 캐오는 사람들인 거고 결국 우리가 이 전쟁에서 전투에서 이기려면 마린, 배틀크루저, 히드라 이런 존재가 그 시점에 스테이지에 맞게 되어줘야 된다. 지금 SCV 각광받지만 저거 아무 저는 중요하지 않다. 비즈니스를 아는 개발자라면 훌륭한데 대부분 그런 생각까지는 못하고 지금 이제 SCV 좆됐죠. AI가 미네랄 더 잘 캡니다. 진짜 지금 뭐 몸값이 완전 그냥 뭐 폭락 거의 일단 신입을 잘 안 뽑고요. 그러니까 지금 AI를 너무 잘 쓰는 개발자들, 고급 개발자들은 완전히 생산성이 향상이 됐을 건데 근데 그런 개발자들은 잘하는 창업가가 몇 없는 것처럼 개발자도 똑같아요. 개발자 중에 잘하는 분은 정말 소수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뭐 모든 직군이 비슷하겠죠. 마케터도 그렇고. 근데 이게 확실히 그게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바이브 코딩이 활성화되면서 사실 오히려 양극화가 심해졌지. 잘하는 개발자는 더 훨씬 더 잘하게 되고 못하는 개발자는 그 사람이 원래 옛날에 하던 게 예를 들면 뭐 코드 싸게라고 했잖아 옛날에. 그 코드 그냥 이상한 거 뭐 기본 코드 막 복붙하고 이런 게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진짜 아예 효용 가치가 없어져 버리고 잘하는 개발자들은 혼자서 막 20인분 해버리고. 맞아요. 잘하는 개발자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은 이제 코더 수준에 머무르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최근에 SNS에 글을 하나 썼는데 개발자의 시대가 끝났다. 개발자 근데 이게 이제 모든 직군이라는 게 사실 사이클이 있단 말이죠. 제가 대학교 갈 때만 해도 컴공과는 인기가 없었어요. 막 기계공학과나 화학과나 다른 데가 인기가 많았지. 예전에 그런 말 있어요. 연세대 앞에 치킨집 가서 컴퓨터
공학과애들 숙제하고 있으면 치킨집 사장이 옆에서 풀어준다고 했거든요. 네. 개발자의 미래는 치킨집이라는 게 20년 전에 그 컨센서스요. 근데 이제 모바일 시대가 오고 앱들이 등장하고 스타트업들이 활성화되면서 쫙 갔다가 이제 바이브 코딩이 오면서 AI가 오면서 다시 또 이제 치킨집의 위치로 가는 거죠. 아 사실 근데 많이 해먹긴 했지. 아니 그쵸, 너무 개발자. 과했죠. 초봉이 뭐 6천 7천 이런 거 준다는 회사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러니까 기술 기업을 한다 이러면 당연히 테크 쪽이 중요하니까 네. 개발자 분들이 중요하죠. 근데 일반 서비스를 하는데도 과연 개발자가 중요할까를 보면 저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할 수가 없었으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고 이 식으로 개발팀을 많이 구축을 했던 건데 네. 이제는 좀 슬림하게 가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매출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과거였다면 러닝 스푼즈도 어떻게 보면 러닝 스푼즈도 사실 개발이 엄청 해자인 회사는 사실 아니란 말이야. 그쵸. 근데도 개발자가 많이 필요해.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근데 과거에 대표님이 이 사주 서비스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사람 썼으면 이거는 못합니다. 사람 쓰면은 못해요. 사람 쓰면은 할 수 예. 있지. 1년 걸리겠지. 아 대표님 창업했을 때 만약에 이런 폭스바니 같은 AI 사주 서비스 내려면 개발자 몇 명이나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비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네. 일단 억 단위로 들어가죠. 한 달에? 아니 한 달이 아니라 그냥 개발 비용,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 인건비를 생각을 하면 일단 억 단위로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고 끝이 아니잖아요. 유지 보수. 유지 보수를 또 받는데, 유지 보수 제가 방금 또 유지 보수 하고 왔거든요. 저 뭐 커밋 뭐 지난 이제 올해가 이제 한 절반 지났잖아요. 네. 한 번 넘게 커밋을 했으니까 네, 그게 네. 다 유지 보수인 건데, 그러니까 이런 유지 보수도 이제 너무나 쉽고, 왜냐면 내가 설계를 다 했고 내가 개발을 했고 내가 얘랑 대화를 해서 기록이 다 로그가 다 남아 있잖아요. 네. 유지 보수도 쉽다는 거예요. 근데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개발 담당하던 친구가 바뀌면 물론 인수인계를 하겠지만 자기가 짠 코드가 아니면 또 그거를 파악하는 시간이 병목이란 말이죠. 네. 예를 들어 러닝스푼즈도 제가 원래 뭐 몇 억 들어서 중간에 바꿨단 말이에요. 네. 제가 워드프레스 하다가 이제 뭐 MAU가 한 10만 나오니까 너무 느려져가지고 바꿨는데, 그 파이썬 장고로 다 개발했는데 그거를 올해 초에 다 뜯어내고 DB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뭐 수십 수백만의 DB가 있었겠죠. 가입자만 10만 명이니까. 필요했던 건 딱 DB 하나였고, 네. 근데 DB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맞아. 결제, 환불, 온라인 강의, 수강권 뭐 여러 가지. 근데 그거를 일단 파악을 해야 내가 옮겨올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했으면 저는 와. 이거 못한다고 봤거든요. 네. 너무 엉켜 있어서. 네. 근데 AI한테 그 DB 던져주고 다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어요.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네. 얘가 다 연결된 거를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물론 네. 그 달에 토큰값 300만 원 썼거든요. 근데 300만 해봤자 그냥 사람 한 명 신입 인건비인 거예요. 300 쓰고 나는 그거를 다 스무스하게 이동을 해왔고, 개발 자체는 아예 새로운 언어로 제가 그냥 다 뜯어 고쳤어요. 기능 와. 다 추가하고 원래 있는 기능 플러스로 해서. 네. 아 그러니까 옛날에 옮길 때 몇 억 들었으면 이번에 옮길라 해도 몇 억 들었을 거 아니에요. 더 들었겠죠. 더 이번에는 들고. 기능을 더 많이 고도화했고 DB가 네. 더 많아졌으니까. 그리고 네. 개발도 개발인데 사실 사업을 하면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죠? 이거 뭐 옛날에 워프로 옮기는 것도 한 6개월 걸렸던 것 네, 같은데, 이제 러닝스펀즈도 개발 자체는 러닝스펀즈도 한 2주밖에 안 걸렸어요. 플랫폼 네. 만드는데. 네. 오히려 QA가 한 달 정도 됐지. 네. 근데 이거 사람 쓰잖아요. 이거는 뭐 답 없어요. 답 없고 무조건 이제 나는 AI를 잘 쓰는 회사와 아닌 회사의 비용 구조 자체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아 이게 일반인들이 AI 쓰는 거보다도 사실 요즘 트렌드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옛날에는 거의 스타트업 하거나 뭐 새로운 프로덕트 개발하는 사람들 거의 다 개발자였어. 근데 요즘 보면은 약간 그 도메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막 되게 작은 마켓에 들어가서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막 뭐 생기부 서비스 막 해가지고 그쵸. 하는데 막 개발자도 아니야. 그냥 뭐 대학교 나와서 자기가 뭐 이렇게 페인 포인트였던 거 AI로 개발해가지고 하는데 돈 너무 잘 벌어. 그런 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도 개발자들한테 맨날 했던 말이, 아니 본인이 개발자면 적어도 우리 서비스가, 우리 제품이 고객들한테 어떤 후킹 포인트를 줘야 되고, 이런 비즈니스 돌아가는 거를 결제 환불이 되면 어떻게 비즈니스 뒷단에서 돌아가야 되고, 이거를 알아야 개발을 하든 뭘 하든 개발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대부분의 분들이 그 개발의 고도화에만 신경을 쓴단 말이죠. 네. 그리고 본인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획서를 요구를 해요. 맞는 말인데, 근데 본인이 정말 대체 불가능한 개발자가 되고 싶다면 비즈니스 전체 로직을 파악하고 개발을 들어가는 개발자라면 대체 불가능한 개발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쵸. 만약 그런 분들이 지금 바이브 코딩까지 한다? 훨씬 더 뛰어난 인재겠죠. 네. 근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저는 예전에 그 백엔드, 프론트엔드, 물론 이제 풀스택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네네.
그거를 구분하고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니까. 하나의 제품을 만들면은 프론트도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언어잖아요. 사실 개발자들이 뭐 맨날 얘기하는 게 뭐 대단한 그거인 것 마냥 하지만 결국 언어란 말이에요. 영어하는 사람이 스페인어도 잘하고 프랑스어도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 네. 근데 뭐 나는 프론트는 몰라. 나는 백엔드는 몰라. 그러니까 그거 다 그게 그냥 언어인데 그냥 네. 배우면 익히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언어라는 것도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로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논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면서도 연봉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좀 이제 끝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해보니까 예전에 이제 그런 개발팀이랑 소통할 때 제가 이제 비즈니스적인 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제가 뭐 워드프레스로 뭐 제가 개발해서 20억까지는 해봤지만 네. 사실 워드프레스는 땜빵식이란 말이에요. 네. 플러그인을 네. 가져오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뒤에서 이렇게 돌아가겠구나라는 거를 체감적으로는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브 코딩을 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적응할 수가 있었는데 언어 자체는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이 기능에서 이 코드가 지금 뭐가 잘못된지는 모른단 말이죠.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개발팀이랑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뭘 얘기했어. 이거 이런 식으로 뒷단에서 구현하면 되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에 대한 감은 있었으니까. 네. 근데 뭐 자꾸 얘기를 해요. 코드로. 코드는 씨발 이거 족같이 이거 될 것 같은데 자꾸 씨발 모르니까. 일단 원래 개발자들은 일단 안 된다고 안 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안 된대. 안 되지. 안 되니까 니를 할 때 월급 주고 시키는 건데 안 되는 걸 되게 하라고. 나도 나 사업 안 되지. 사업이 다 되는 게 어딨어. 안 되는 건데 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개발자들의 문제는 일단 안 된다는 건데 일단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창업자 입장에서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직군불만이에요. 이건 네. 개발자뿐만 아니라 안 된다고 말할 거면 왜 이 자리에 있냐. 그죠. 된다고 한 사람 뽑지. 그리고 안 되는 창업자가 못해서 이제 채용한 건데. 그리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이제 스타트업인데 뭐 여기 그죠. 와서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말을 해주든가.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제가 코딩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언어를 몰랐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감은 있었지만 모르니까 말을 네. 못했는데 이제는 뭐 필요 없는 거죠. 바이브 코딩은 그냥 다. 이제는 그냥 근데 사실 만약 개발자 모른다 해. 그러면 클로드에 딸깍해봐. 야 이거 안 된다는데 내가 봤을 때 절대 안 될 리가 없어.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게 이제 본인이 이제 DB 설계라든가 네. 이 코드의 구성이 어떻게 연결돼 있고 어떻게 되는지를 다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정말 작은 서비스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당연히.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파악을 하는 사람이 이제 각광을 받는데 근데 사람이 아무리 그걸 다 파악을 해도 AI가 훨씬 더 잘하죠. 훨씬 잘하고. 그리고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자들이 그냥 너무 이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를 못하고 예를 들면 뭐 그쵸. 우리가 뭐 러닝 스폰지여도 뭐 기능 개발 요청했는데 사실 이게 기능 개발이 어려우면 뭔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이 개념 감이 없기 자체가 때문에. 없으니까 이게 그런 개발자들이 살아남기 좀 어려운 것 같고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이제 이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이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대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표님의 사례도 그렇고 저희만 해도 그렇고 회사에서 대표가 AI를 못 쓰면 AX는 개뿔 뭐 아이씨 무슨 대표가 AI도 저도 모르는데 뭐 자꾸 AX를 한대.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대표가 무조건 AI 써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말이죠. 특히나 저희는 대기업들의 이제 AX 교육을 많이 나가잖아요. 네. 네, 다행인 거는 안이 조금은 바뀌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여전히 반감이라는 건 있어요. 네. 이게 뭐 믿을 수 있나? 네, 뭐 AI AI? 믿을 수 있나?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한 번씩 수업도 나가거든요, 직접. 네. 저희 강사님들도 하시지만 처음에 저랑 할 때 이제 상무님이 얘기하시다가 안 쓴대요, AI를. 그냥 안 쓴대. 네. 왜 안 쓰세요? 하니까 믿지 못하겠대. 미치겠다. 제가 그 자리에서 뭘 보여드렸냐면 네. 굉장히 이제 복잡한 재무 모델 함수였어요. 그럼 상무님, 사람이 만든 건 믿을 수 있으실 것 네. 같아요? 라고 한 다음에 그 굉장히 복잡한 엑셀 함수를 검증하는 거를 바로 바이브 코딩으로 아예 네. 대시보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엑셀 파일 업로드하니까 함수에 어디 순환 참조라든가 뭐가 네. 잘못돼서 숫자가 틀어진 게 있더라고요. 그 바로 보여드렸죠. AI로 이렇게 검증을 하시면 되지 않냐. 사람이 사실 휴먼 에러가 더 많아. 당연하죠. 휴먼 네. 에러가 많고 결국 보안 이슈 터지는 것도 사람 이슈예요. 사람 이슈죠. 사람이 그 키값을 잘못해서 뭔가 터지는 거나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아이디를 잘못 입원이나 노출되면서 어드민이 설리거나 뭐 이런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 많고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심플해요. 사람을 믿을 거냐 AI를 믿을 거냐 하면 저는 무조건 AI 믿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사람이야. 이게 뭐 고객이든 직원이든 제일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사람은 변해. AI도 변합니다. 좋게 똑똑한 방향으로. 근데 사실 이게 뭐
민감할 수 있게 대부분의 사람은 점점 더 안 좋게 변해. 특히 회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거의 다 못 따라오고 점점 안 좋게 변하는데, 그리고 또 그 실력도 실력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AI는 뭐 예를 들면 오늘 뭐 어떤 작업을 했으면 다음 주 시켜도 똑같이 하는데 품질이 일관적이야. 근데 사람은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이 사람이 애사심이 사라질 수도 있고 너무 다루기가 어려워. 그래서 대부분의 직무는 사실 AI가 효용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판단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만 해도 원래 28명 있다가 네. AI를 본격적으로 쓰면서 네. 거의 한 20명을 정리를 이제 했는데 네. 한참 전에 정리했죠. 근데 매출이 오히려 작년에 더 잘 나왔으니까 네. 비용 측면에서 있어서는 엄청난 절감이 있었던 거고. 야, 그러니까 이제 AI를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의 본인의 직업에 있어서의 미래를 네. 이미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진짜 너무 빠른 게, 저도 제가 AI로 코딩을 처음 시작한 게 25년 한 중순쯤이었어. 근데 그때 저도 이제 아마 이 영상 본 사람도 이런 약간 오바 떤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사람이었거든. 아니 뭔 그놈의 뭐 AI 안쓰면 뒤처진다. 근데 이게 25년 한 말쯤부터 저 이제 완전 와닿기 시작한 게, 25년 사실 중순까지만 해도 이만큼 똑똑하지 않았어요. 아, AI가. 그러니까요. 왜냐면 뭐 하나 시키면 자꾸 에러 나고 아, 그쵸. 뻥나기도 했는데, 지금 뭐 페이블 5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와 이게 진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약간 러프하게 지시하면 그냥 알잘딱깔처럼 완성까지 무조건 다 해요. 그러니까 한 번씩 놀랐던 게,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뭐 코딩 단계에서 에러도 있었지만 뭔가 기획을 할 때, 예를 들어 뭐 장바구니에 뭐 그런 쿠폰이라든가 포인트 기능을 기획을 할 때 내가 머릿속에 있는 도메인을 주입을 시키면 좀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 방식으로 해야지라고 고쳐줄 때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한 6개월, 8개월 전부터 뭐 하여튼 그냥 간단하게 올해 들어서부터는 네. 내 도메인 지식을 다 넣었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고, 얘가 야 이거는 그거 말고 이 방식이 낫지 않아라고 제안을 하는데 네. 내가 봤을 때 그게 몰라. 그게 낫네?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 진짜 많고, 와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단순 반복 작업 이런 거는 그냥 100% 사라진다고 확신하고, 이미 필요 없어. 네, 네. 그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며칠 전에 인턴분한테 우리 스레드 이제 컨텐츠 마케팅 자동화를 좀 구축을 해보라 네. 하니까 뭐 한 이틀 만에 가져왔어요. 뭐 여러 가지를 연동을 해서 내가 원래 이제 쓰는 말투를 복제를 해서 네. 특정한 기승전결을 가지고 매 시간 뭐 예를 들어 특정한 시간대에 주기적으로 그냥 스레드의 컨텐츠가 발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사람이 했으면 생각을 하고 짜고 업로드하고, 그럼 지금 그냥 계속 우리는 한쪽에서는 사주에 대한 마케팅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자동으로. 완전. 그래서 이게 AI가, 그러니까 저는 일반 사람들보다도 무조건 이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빠삭한 대표가 쓰면 무조건 좋은 게,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어온다는 관점이 아니야. 예를 들면 이게 어떤 사례가 있냐면, 저희는 무튼 이 미디어 회사니까 영상 편집하거나 기획하거나 이런데 원래 돈이 진짜 졸라 많이 있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써. 왜냐면은 뭐 영상 편집 아시겠지만, 그리고 한 세월이야. 한 세월이야. 한 땀. 원래 예를 들면 제가 이 영상 바로 전에 올린 팟캐스트가 1시간 20분짜리야. 완성본 기준으로. 그쵸. 이게 풀버전에 2시간짜리야. 그거 이제 사람이 하려고 하면 일단 1시간 20분의 완성본이면 기본 100만 원 이상이야. 일단 비용의 문제가 아니야. 편집하는데 일단 내가 봤을 때 거의 한 달 걸렸을 거야. 1시간 20분짜리면.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도 저희도 영상팀이 원래는 있었으니까 네 분이 계셨는데 정말 열심히 해요. 야근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1시간짜리 영상 편집본 기준으로 일주일 넘게 그것만 붙잡고 있어도 안 네.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이제 뭐 영상 편집은 뭐 간단한 거 말고는 안 해봤으니까 당시에도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이게 이렇게 오래 물론 이제 뜯어보면 이제 뭐 자막부터 해서 네. 뭐 한 땀 한 땀 할 것도 있죠. 특히나 이제 지금 저희는 생 애드립으로 지금 둘이서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다가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편집자 입장에서는 들으면서 그게 또 네. 언제 박치지 어떻게 알아? 그죠. 들으면서 이제 또 하고 붙이고 잘라내고 그것만 해도 한 세월이고 네. 자막 따야 되고 5만 때면 자막 검수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이 압도적으로 줄어버렸으니까. 없어요. 왜냐면 이전에 이거 바로 전에 올라간 팟캐스트가 제가 그냥 하이라이트 몇 개만, 그냥 편집이 완료된 상태에서 그쵸. 재밌는 부분 하이라이트 몇 개만 짜집어서 올렸는데, 그러니까
그게 편집 완료되는 시간이 아마 한 30분에 그쵸. 끝났던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 보는 이 영상도 거의 99% 이상 AI가 편집한 영상이에요. 이제 그렇게 올라갈 거니까. 그리고 이제 편집도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쉬지 네. 않고 달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앞과 뒤만 자르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나 진짜 느꼈으면 좋겠어. 이게 AI가 뭐 옛날에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어도비에서 피그마로 바뀐다 이런 정도 수준이 그쵸. 아니야. 그 정도 수준이 피그마 주가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네. 피그마 아주 박살나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피그마 나왔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어도비가 죽는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피그마가 막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지금 피그마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 마이너스 90% 되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어도비고 피그마고 둘 다 이제 죽을 것 같아. 이게 오히려 어도비도 저는 이게 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어도비가 대체된다. 왜냐면 어도비도 주가 엄청 안 좋잖아요. 어도비가 대체된다는 거 불가능하다 생각했는데 맞아요. 될 것 나도 같아. 어도비를 안 써. 저희도 몇 달 전에 해지 다 했어요. 아 그리고 일단 어도비가 네. 졸라 비싸. 한 너무 명도 뭐 비싸고 거의 10만 원 버리니까. 해지하는 것도 뭐 힘들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저희도 해지했고, 그러니까 원래 그냥 루틴하게 사업을 할 때 깔고 가는 비용이란 말이죠. 네. 근데 저희 다 해지했잖아요. 아 그리고 심지어 이거 편집하는 것도 다 오픈 소스야. 그냥 공짜야.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저는 그러니까 요즘 가장 많이 드는 생각 뭐냐면 특히나 이게 그러니까 나는 AI가 솔직히 저는 1인 기업에 AI 뭐 쓰는 거 뭐 그런 거 좋긴 해. 좋은데 제일 무조건 효과가 바로 나오는 사람은 무조건 한 5인 이상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이면 일단 제가 봤을 때 거의 직원 무조건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고 비용 절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할 수 있고 저희만 해도 지금 한 달에 편집비 한 2천만 원씩 드는 거 거의 이제 안 드니까 뭐 거의 한두 명 편집자로 다 치거든요 이제. 왜냐면 이거 AI가 초벌 다 해가지고 나와버리니까 초벌 30분 만에 다 나와버리고 감수만 하면 돼요. 검수만 하면 되니까 AI가 한 거를 체크만 네. 하면 돼. 예, 이게 돈도 그냥 줄고 더 주니까 사실 이게 시간도 돈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돈이 2배 준 거야. 저는 그래서 AI로 이 영상 편집하는 것만 해도 한 달에 뭐 한 4천만 원씩 벌고 있다. 뭐 영업이익으로 치면 거의 5억 버는 거니까. 그리고 저희가 매출이 1년 매출 300억이 넘는데 아직도 직원이 20명 언더야. 그러니까. 그 심지어 우리는 물리적으로 사람도 필요한 업종이야. 근데도 20명 언더거든요. 이게 근데 하면 할수록 더더욱 사람 더 많이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이제 똑똑한데 AI를 잘 쓰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이제는 아니면 그러니까 따치는 예를 들어 물리적인 네. 게 필요하면 알바 쓰면 되고 예. 계약직 쓰면 되고 그죠. 진짜 정규직들은 이미 이 도메인 지식이 있고 우리가 하는 업에 근데 AI까지 잘 써. 요런 친구들만 있으면은 충분해진 시대가 이미 왔다니까. 이미 왔고. 네. 근데 여기에 적응을 못 한다.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뭐 우리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뭐 비용 절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또 생각을 하지만 돈을 버는 관점에서도 저는 부업 같은 경우에도 쿠팡이 좋죠. 네. 쿠팡도 좋고 다 좋은데 뭐 에어비앤비 좋죠. 비용이 들어가잖아. 비용이 엄청나죠. 그리고 내 몸이 또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네. 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청소 대행업체를 써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바이브 코딩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판다? 솔직히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거는 저는 너무 쉬운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게 바이브 코딩으로 약간 돈 벌만한 아이디어가 좀 더 있나요? 훨씬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네. 그러니까 뭐 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는 없으니까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처음에 저도 막 AI가 처음 나왔을 때 트럼프 얼굴이랑 머스크 얼굴이랑 내가 이제 한국어로 입력을 하면 트럼프가 입모양이랑 맞춰서 네. 한국어로 말하는 그런 네.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신기해서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구글에서 그걸 검색했을 때 예전에 뭐 Parrot AI라고 뭐가 있었어요. 얘들은 사이트가 허접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20명 있어요. 일론 머스크 뭐 우리가 좋아할 만한. 내가 넣으면 뭐 한 10초, 20초짜리 영상을 만들어줘요. 네. 그냥 기존에 있는 AI 서비스를 얹은 래퍼인 거잖아요. 네. 근데 얘들 무조건 결제가 원타임 그냥 평생 무료인데 5만 원 무조건 내야 돼. 네. 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얘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나도 냈을 정도면 글로벌하게 얼마나 많이 팔아먹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팔았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 따라 지금 또 분명히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자꾸 뭔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엔진을 만들고 있고 막 바퀴를 만들고 이러지 네. 말고 오픈소스 많잖아요. 네. 그런 거 가져와도 되고 GPT API 연동해도 되고 뭔가 조합만 잘하면 네. 사람들한테 돈을 벌 수 있는 서비스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게 그냥 듣는 사람들은 야 이게 되겠어 하는 것들도 있어. 그냥 막 급하게 나 취업용 증명사진이 필요해. 네. 근데 없어. 네. 근데 나는 뭐 당장 내일 내야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 가서 또 찍고 하면 비싸요. 막 10만 원 하잖아요. 네. 근데 내 그냥 셀카를 찍어서 이 사이트에 올리면
바로 되지. 그냥 증명사진을 만들어주는데 뭐 한 2만 원 내야 돼. 다 되지. 저는 수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2만 원 얼마야? 500원에 팔아도 충분히 저는 내일 이양 있는 사람이 많다고 보는 거고, 근데 그거 서비스 구현하는 게 어려울까요? 전혀 그게 어렵지 쉽죠.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가까이서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뭐 매출을 1,000만 원 내겠다, 2,000만 원 내겠다, 이거는 좀 더 이제 사업가적인 관점이 필요한데, 네. 단순히 그냥 내가 한 달에 내 손에 그냥 100만 원, 200만 원을 더 벌겠다, 집에서 그냥 아기를 보면서 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내 주변에 있는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뭘 이용할까를 생각해 보면 해볼 수 있는 거는 많다는 거죠. 근데 꼭 자꾸 생산성 툴로 간다거나 뭐 ERP로 간다거나 B2B로 간다거나 SaaS로 간다거나 이러니까 이제 돈이 안 벌리는 건데, 약간 뭐 갑자기 어도비를 만들겠다. 그렇지, 그런 뭔가 이제 거창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쵸. 팀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은데, 사람들이 딱 보고 이건 나 필요한데 2만 원, 3만 원 딸깍, 이런 서비스로 접근을 하면 네. 매출 내기는 쉽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증명사진도 사실 여자애들이 증명사진 뭐 예를 들면 엄청 유명한 애들 뭐 있잖아요? 그래서 10만 원씩 내고 왜 찍어? 샵 잘해줘서 사실 찍는 거거든요? AI로 샵 잘해줘가지고 1,000원에 팔아. 내가 봤을 때 개 잘 팔릴 것 같아. 10대들, 20대들, 10대도 결제를 하니까. 예. 그런 거나 아니면 최근에도 완전 되게 재밌었던 서비스가 뭐였냐면 그 패션 있잖아요. 패션 애들이 모델 컷을 많이 찍어야 되는데 요즘 진짜 그 C댄스 2.5가 족되는 게 그쵸. 혹시 써보셨어요? 2.5가 진짜 그냥 진짜 사람 같아. 그래서 엄청 예쁜 여자 모델한테 옷을 입혀가지고 맞아. 할 수 있는 거를 그 의류 패션 사장님한테 파는 거야. 그 솔루션을. 그쵸. 예. 그거는 제대로 된 진짜 약간 스타트업의 관점으로 가면은 스타트업으로 관점으로 가는데 바로 이제 수요가 있을 만한 네. 그런 사업인 것 같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까지 하긴 힘들 거예요. 예. 냉정하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가서 그거를 이제 사업화하기는 또 다른 영역인 거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간단한 서비스로 뭔가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 해볼 건 너무 많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진 이런 것도 대체하기 너무 싫을 것 같고, 뭐 요즘도 진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뭐 쿠팡 이런 거 있잖아요. 쿠팡 실시간 최저가 탐색기를 만들어 클로드한테 쿠팡을 24시간 감시해가지고, 왜냐면 쿠팡이 가격이 계속 바뀌니까 갑자기 뭐 핫딜이라고 하잖아요. 뭐 2만 원짜리가 2,000원이 됐어. 그걸 알려달라 해서 그거를 막 스레드나 인스타에 올려서 그거를 자기 단톡방에서 올려서 쿠팡 파트너스로 돈을 버는 거야. 저도 이제 그런 영역에도 지금 바빠서 못 하는데 네. 계속 좀 관심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보통 이제 레퍼럴 중에 쿠팡 좋고 이제 퍼센트도 좋은데 객단가가 좀 낮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여행 숙박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몇백이에요. 비행기 뭐 네, 이런 네. 거. 근데 그런 회사들도 호텔스닷컴이라는 데 보면 다 어필레이트 뭐 이런 서비스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파트너들이. 네. 그런 거를 딴 다음에 뭘 하냐? 행처리 항공권을 모아놓은 앱을 만든다든가, 네. 뭐 숙박이라든가, 그거를 사이트를 만들고 무조건 이제 우리 사이트에서 결제하면 그 내 레퍼럴 코드로 결제를 하는 거죠. 네. 그럼 이게 5%만 받아도 어마어마하죠. 결제 단가가 크니까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사이트 만드는 거는 제일 쉽단 말이죠. 네. 근데 거기는 이제 마케팅의 묘가 필요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스레드로 뭐 오픈 카톡방에 모아서 그날에 뜨는 가장 저렴한 뭐 일본 어디 항공권을 계속 공유한다거나, 혹은 저는 스레드만 잘 활용하고 인스타만 잘 활용해도 금방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쪽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바이럴 되는 것 같은 거 근데 사실 그런 아이디어가 너무 많죠. 평상시 근데 제가 봤을 때 자기 거 그냥 카드 결제 내고 보면 돼. 내가 어디에 돈 쓰나. 뭐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왜 이런 걸 안 하면, 저도 그런 핫딜 같은 거 사는 거 좋아하고, 저도 막 이런 음식 같은 거, 막 식품 같은 거 맛있어 보이는 거, 뭐 싼 거 이런 거 사는 거 좋아하는데, 제 결제 내역도 그런 게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근데 이게 다 자기가 돈을 많이 쓴 데가 다르니까 아마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아이디어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로 그렇게 만들어서 돈 벌어보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 아니어도 100만 원, 200만 원 진짜 개 쉽다고 말하면 좀 그러나? 그거 진짜 쉬울 것 같다. 그냥 조금만, 그러니까 물론 그런 아이디어 있는 분들도 있는데 네. 막상 또 바이블 코딩을 하면 왜 이걸 못하지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충분히 내가 시간을 들여서 혼자, 거기다가 예전에는 그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AI 모델이 좀 멍청할 때도 있었으니까. 네. 근데 GPT가 이제 뭐 5.5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완전히 또 달라졌고, 오퍼스가 나오는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졌고, 소넷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좀 사람이 좀 멍청해도 얘가 나를 보완해 준단 말이죠. 그냥 뭐 클라우드에다가 예를 들면은 뭐 사주 서비스 만들고 싶어 하면 얘가 알아서 막 뭐 한 몇 페이지를 자자자 이것부터 하자 이러고 다 제안 아니야?
심지어 그런 것도 물어봐요. 야, 돈 벌 거 뭐 있냐? 너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눈 대화랑 이제 저 어. 그런 거 아니고 너가 지금까지 나랑 모든 대화를 종합해서 네. 나의 강점을 살려서 돈 벌 거 좀 찾아봐. 네. 이런 막 여러 개 주는데 듣다 보면 될 것 같은데라는 게 네. 보여요. 진짜 이게 AI가 이거 그 옛날에 뭐 AI로 돈 안 됐다는 사람들은 진짜 이게 과거를 살고 있는 거다. 그쵸. 지금 써보면은 저 심지어 최근에는 궁금해서 아니 이 스레드 보면 무슨 애드센스를 한 달에 막 1억씩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졸라 많죠. 궁금하더라고요. 원래 워드프레스 할 때도 뭐 많이 그 공부를 했지만 SEO나 이게 뭐 되나 싶은데 제가 이제 본업이 그게 아니니까 뭐 그 컨텐츠를 생산할 시간이 없잖아요. 네. 거기다가 또 뭐 AI가 생산 안 하면 뭐 노출 안 시켜준다 이런 그죠. 말도 있었고 지금 며칠 전에 하나 만들어봤어요. 이제 도메인이 새 거고 아직 신규 컨텐츠라서 색인이 완전히 되진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영어로 하나 만들어봤거든요. 네. 이제 검색해 보면 애드센스 중에 특정한 뭐 금융 법률 뭐 기타 여러 가지에서 보면 객단가 광고의 단가가 높은 섹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영역에 있어서의 계산기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 글을 이제 한 100개 정도를 세팅을 했어요. 순차적으로 이제 좀 발행을 해서 색인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궁금해요. 이게 과연 영어로 된 사실 우리 계산기 검색해 보잖아요. LTV 계산기라든가 그래도 광고비 많이 벌걸요. 왜냐면 어차피 그거는 탑 먹으면 걔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글에 검색했을 때. 근데 거기 과연 방문자가 몇 명일까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에요. 뭐 복리 계산기 이런 거. 그렇죠. 뭐 기타 네. 여러 가지 계산기들. 그 다음에 PDF 압축, 뭐 PNG 압축. 이거는 글로벌한 애들이 먹은 섹터긴 한데 네. 그런 애들 버는 돈은 뭐 장난 아닐 거고. 그래서 저는 어마어마하죠. 좀 그런 거 위주로 찾아봐서 며칠 전에 한번 세팅해서 지금 색인을 기다리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PDF 압축하는 것도 뭐 아이러브 PDF 이런 그쵸. 애들. 딱 보면 우리 다 네, 알잖아. 그럼 네. 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도 쓰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글로벌로 봤을 때는 도대체 얘들의 MAU는 얼마나 될 거며 얘들이 네. 근데 그거 지금 운영하는 마케터가 필요해요. 개발자가 필요해. 아무도 필요 없잖아. 아무것도. 막말로 1인이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애드센스 수익 광고 막 덕지덕지 붙어 있단 말이죠. 네.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우리는 이제 회사 하니까 그런 것도 알지. 일반인들 모를 수도 있어. 뭐 PDF를 압축을 왜 하노? 뭐 이럴 수 있는데 결국 그러니까 자기가 돈 쓰는데 그게 다 있다. 아이디어가. 그런 거. 그래서 뭐 국내를 대상으로 해도 되지만 옛날에는 글로벌 우리가 못했던 게 영어로 블로그를 써야 됐잖아. 그게 뭐 번역을 뭐 영어를 아무리 한다 해도 한다 해도. 어렵지. 그리고 주기적으로 컨텐츠를 발행하려면 결국 내 시간을 그리고 실제로 애드센스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아마 사이트가 여러 개일거나 아니면 매일매일 그 생산하는 몰입하는 시간이 제법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반 입장에서 그거를 그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못했던 그죠. 건데 AI랑 좀 함께하면 짜투리 시간에도 테스트 해볼 수는 있다. 저는 애드센스로 한번 테스트를 추가로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외국을 나가 보면 진짜 한국 사람들이 졸라 똑똑하고 졸라 빨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뭐 제타 이런 데도 그렇고 뭐 다른데 뭐 글램 이런 데도 막 글로벌 진출하잖아요. 쓸어다 봐 진짜. 왜냐면은 이렇게 제일 빠르게 잘하니까. 뭔가를 막 런칭하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언어 장벽. 거기 로컬라이징 하는 게 어려웠는데 AI가 다 해버리니까 한국 사람들만큼 빠르게 하는 데가 없는 그러니까 거야. 우리가 뭐 오프라인 매장을 내는 거는 더 로컬 네. 화가 될 필요가 있지만 네. 사실 그게 아니라 그냥 웹사이트라든가 뭐 이런 거는 충분히 뭐 언어의 문제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래서 이게 옛날에야 글로벌 창업하고 이런 게 진짜 어려웠는데 사실 이 글로벌 하는 사람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뭐 캐릭터체 이런 거 일본에다 갖다 파는데 그럼 개인인데만 몇 천만 원씩 벌고 이래버리니까 물론 이거는 약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확실한 건 근데 그 사람들도 원래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지. 옛날에 비하면 장벽이 한 100배는 낮아졌다 사실. 그렇게 진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개인이 바이브 코딩해서 돈 버는 것도 당연히 충분히 너무 가능하고 뭐 일반 사업자들이 바이브 코딩을 했을 때는 돈 버는 거는 둘째치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아낄 수가 있다. 결론은 사업가가 그런 걸 잘 쓰고 회사의 팀원들이 그걸 잘 쓰면 생산성 자체가 네. 극대화된다. 예를 들면 저희가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거 우리 회사 너무 대회비를 말한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마케팅 많이 하니까 사실 마케팅 핵심이 레퍼런스들 수집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해외 레퍼런스도 수집을 많이 하고 한국 레퍼런스도 수집 많이 해. 근데 원래 이게
뭐 메타 라이브러리나 구글 투명성 이런 게 다 노가다였어요 원래. 예를 들면 구글 투명성 센터에 뭐 누가 유튜브 광고하는 거 보고 조회수 얼마 나왔는지 보고 뭐 아 그러면 이거 돈 얼마 썼겠냐 하면서 저희가 아침에 다 체크하고 사람이 하던 다 사람이 이거 다 하는 건데 지금 그냥 자동화. 트위치보다 깔끔하게 아침에 이제 알람이요. 아 뭐 글로벌에서 지금 이런 광고 소재가 핫하다. 뭐 여기에 돈을 얼만큼 스pen딩 하고 있다. 뭐 이런 게 다 알림이 와버리니까 마케터들이 할 게 없는 거야. 그 아침 왜 근데 이게 구라안치고 원래 그거를 아침마다 보는 게 4시간씩 걸렸어요 맨날.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썼던 메타 광고나 각 채널에 퍼져 있는 성과라든가 이것도 매일 아침에 트래킹을 네. 하고 해야 되는데 막 사람이 이렇게 실수를 하잖아. 숫자가 이상해. 이게 왜? 원래 그거를 우리가 아침마다 4시간씩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매일. 네. 이제는 뭐 필요 없죠. 저희도 아침 되면 슬랙에서 네. 그냥 그 성과 같은 게 그냥 자동으로 보고가 돼서 나오니까. 그리고 이 AI는 뭐 아프다고 실수가 쉬지도 없어 않고 일단. 뭐 연차도 안 내고 매일매일 오니까 사실 그리고 원래 보고 받고 이런 것도 대표나 팀장들은 이것도 스트레스인 게 보고를 정해줘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면 나 광고 효율 궁금한데 왜 안 와? 왜 빨리 안 보내줘? 정오까지 맨날 데일리로 보내줘야 되는데 안 와 가끔. 그럼 또 가서 물어봐야 되고 또 그거 시간 낭비도 그것도 낭비인데. 이러는데 아 진짜 이게 AI가 엔간한 단순 작업들은 그냥 뭐지 내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의 90% 이상 90%? 그 이상 구현 가능한 것 같아요 거의 다.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막 돈 벌고 이러려면 그 기획적인 생각은 맞아요. 해야겠지만 기획만 사람이 하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솔직히 그 막 이제 SNS에서 뭐 AI로 직원을 100명씩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뭐하는 짓이야? 뭐 토큰 낭비야. 무슨 AI랑 이제 이렇게 뭐 집 같은 거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얘기하고 앉아 있는데 어, 나 무슨 어. 게임하나. 뭐 기획팀장이 있고 마케팅 팀장이 있대. 쓰레기냐 쓰레기. 근데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제가 이거를 SNS 글을 올렸더니 진짜 욕 쌍욕을 엄청나게 개발자들이 몰라서 욕을 했는데 너는 보자마자 뭐 네. 재미는 있지. 옛날에 나는 심지라고 보면 심지. 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노는 거 보는 거.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이 기획이 산으로 가지 않게 커터 해줘 주는 것도 네. 있고 내가 지시는 잘 내려야 되는데 그거를 걔들끼리 만들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고 결과물도 나와. 근데 그게 안 팔릴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거지. 아 그죠. 팔린다는 건 누가 돈을 내고 쓰는 건데 사실 결국 이제 AI가 내가 시키는 대로 다 일은 빠릿빠릿하게 잘하는데 어떤 구조를 짤지는 여전히 그거는 이제 완벽하게 위임하기가 사실 진짜 쉽지는 않다. 그렇죠. 결국은 생성형 A라는 것 자체가 창의성보다는 이미 있는 것들을 잘 가지고 하고 조합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이 해야 될 유일한 일이 남아 있다면 이제 창의성을 불어넣는 그 정도. 완전 그러니까 옛날에 뭐 구석기 뗀석기 때는 사실 전쟁하고 이랬을 때 한 사람이 뭐 돌이나 이런 걸로 싸우니까 죽일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이 AI 시대가 오면서 뭐 한 사람이 그냥 이제 뭐 레이저 파 같은 걸 들고 있어서 사실 이제 인간이 끝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더 잘하는 사람이 100배, 1000배, 10,000배 혼자서 몇억 명의 일을 하고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완전 양극화 시대로 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창업하는 친구들이 저는 너무 부러운 게 내가 창업할 때 이 시대였다면 다른 사업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투자자분들 물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굉장히 나이스하신 분들인데 이제는 말 그대로 저는 사실은 부트스트래핑으로 시작을 한 거죠. 네. 거의 부트스트래핑 시작하다가 오히려 회사가 어느 정도 커지고 이제 투자를 받은 케이스인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같은 시대면 정말 소수 정예의 인원, 정말 잘하는 마음 맞는 친구들 뭐 한 3명? 4명으로 금방 이렇게 확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고 오히려 지금 20대들이 창업한다 되게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왜냐면 리스크가 너무 낮아졌고 옛날에도 투자 받아야 되는 게 사실 인력 때문에 그쵸, 팀 인력 꾸려야 때문인데. 되니까.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왜냐면 대표 혼자서 다 할 수 있는데 뭐. 뭐 기획은 당연히 대표가 할 수 있으니까 원래 뭐 디자인, 뭐 마케팅, 개발, 영상 다할수 편집 있어. 다 할 수 있으니까 팀 꾸릴 필요가 없어서 요즘 보면 되게 이렇게 프로덕트 잘 하는 분들도 보면 투자 안 받은 사람 너무 많아. 그쵸. 네. 굳이 이제는 뭐 사람을 뽑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 보면 오히려 그 VC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홍보해. 유튜브 나와가지고 이게 투자를 사람들이 잘 안 받으려고 하니까 뭐 유명한 VC들도 뭐 예를 들면 무조건 투자할 때 뭐 1억 투자하는데 지분 무조건 10% 가져간다 이렇게 딱 고정돼 있던 애들도 이제 그렇게 못해. 그쵸. 왜냐면 이미 창업가들이 매출 잘 내고 있는데 내가 왜 1억에 지분 10% 줘야 돼? 이래버리니까. 그래서 확실히 이게 진짜 능력 있고 뭔가 자기 아이디어 확실히 있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너무 좋은 기회가 세상인 왔다. 거죠. 처음에 저는 예전에 그 1인 유니콘이 탄생한다고 한 2년? 반 2년 전? 이런 말이 있었을 때 그때만 해도 에이 아무리 그래도 이거 좀 오버 아닌가 했는데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능하겠다. 진짜 가능하다. 가능하겠다. 뭐 1인으로
엄청나게 뭐 임팩트 있는 걸 만든다면 뭐 아자라 같은 거 1인으로 만든다면 가능하겠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AI가 계속 더 발전하고 그렇지. AI 신 모델이 나올 때마다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발전을 해버리니까 물론 이것도 당연히 뭐 어느 정도 끝은 있겠지 있어도 아직 그 끝에 가까워졌다고 생각은 안 하고 더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진짜 이거 AI 하는 사람들이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순간에도 이제 우리는 AI를 쓰고 현업에서 AI를 많이 쓰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아마 사실 근데 거의 한 90% 이상이 여전히 안 써. 그래서 아 저게 뭔 소리야 씨 클로드가 뭐야 뭐 터미널이 뭐야 뭐 커밋이 뭐야 커밋 아무도 당연히 몰라 기터브도 몰라. 근데 저는 야 진짜 긴장해야 된다고 진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사실 혁신이라는 게 사람들은 뭐 대단히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신 차려보면 어느 순간 내 인생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완전.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순간 스마트폰 다 피치폰 쓰던 시절에 근데 어느 순간 고개를 돌려보면 오씨 나 빼고 다 스마트폰이네? 그러면서 나도 바꾸게 되는 거죠. AI도 똑같단 말이죠. AI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돌려보면 나 빼고 다 쓰고 있어. 그런 시대가 오면 이미 세상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근데 다행히 제가 봤을 때 이 영상을 사람들이 볼 시점엔 아직 그 시점은 아닌 것 같다. 여전히 왜냐면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떠드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그쵸.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직은 그래서 이제 뭐 AI 주식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는데도 저는 더 갈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게 큰 네. 회사들의 기업 교육 가서 한번 물어봐요. 30명 중에 네. 개인적으로 AI 구독하는 거 있으시냐 물어보면 한 3달 전만 해도 아무도 없었어요. 없어요. 2달 전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 2만 원 아깝다 생각해 사실. 저번 달 가니까 3분 정도 있더라고요. 네. 10%잖아요. 뭐 아직도 90%는 아무도 비용을 안 내고 있다는 거고.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넷플릭스를 상당히 많은 사람이 구독하고 네. 이건 넷플릭스급도 아니죠. 우리 휴대폰 요금제 그냥 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되는 시대로 오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온라인 월세. 뭐 거의 이게 뭔가 생산하는 비용이 거의 0에 수렴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전화하거나 문자하는 거 우리 당연히 돈 냈었는데 갑자기 카톡 나오고 공짜. 뭐 하면서 공짜가 된 것처럼 지금 우리가 돈 내고 있는 거 사실 대부분 공짜가 될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면 원가 자체가 너무 낮아지니까 그런 회사들이 분명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아직도 여전히 주변 사람들 보면 뭐 제미나이 GPT 이런 거를 그 활용해 봐야 거의 질문, 지식인. 뭐 오늘 내 기분이 어떤데 뭐 상담센터야 그렇게 거의 많이 사용하는데 아직도 생산성 있게 쓰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커질 시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는 시점에라도 저는 그러니까 그 클로드 코드 뭐 이런 거 안 써봤으면 사업자라면 제 채널 보는 분들은 거의 사업자거든요. 무조건 써야지. 반성해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포모가 아니야. 그치, 포모가 이거는- 아니라 이미 뭐 정해진 미래고. 이거는 남들은 핵무기 들고 다니는데 네. 혼자 지금 딱총 쏘고 있는 느낌이라서 만약 안 쓴다면 아니 뭐 근데 뭐 대부분 언젠간 쓰게 되긴 하겠죠. 자연스럽게 쓰게 될 건데 언젠간 쓰게 될 때는 처음에 잘 진입해서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걸 쓰게 되겠지. 근데고 지금부터 잘 공부를 해야 진짜 많은 걸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게 대표님 적어주신 거 보면 작년에 10억 정도 적자를 봤다 했는데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을 한 거예요. 재작년에 10억 정도 적자 나왔다가 작년에 마이너스 2천인데 매출은 더 늘은 상태로 마감을 했고 올해는 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결국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좀 비용을 줄일 수 있느냐의 싸움인 거고 근데 뭐 그거는 AI를 쓰면 되는 건데 저는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뭐 대표님을 보면서도 그렇고 저는 사실은 네. 완전 정파인데 사업 영역도 정파야. 네. 막 이미 고소득자인 직장인들이 와서 수강을 네. 하는 그러니까 이게 좋아요. 분명히 필요한 서비스였고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의 고객의 절반 이상이 연봉이 5천 6천 이상인 분들이었거든요. 네. 심지어 막 1억 2억인 분들도 10몇 프로나 있었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내가 이제 잘하는 분들인데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데 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대한민국을 100으로 보면 이미 상위 10%인 사람들이 우리 거를 소비하는 것과 네. 예를 들어 뭐 밥 먹는 거, 뭐 배민, 뭐 10대부터 뭐 60대, 70대까지 누구나 쓸 수 있는 서비스인 거고 네. 삼시세끼 쓸 수 있는 서비스인 거잖아요. 그런 시장을 가야 된다는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한 2년 전부터 깨달았죠. 근데 이게 그래도 그런 약간 고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사실 투자도 받았고 러닝 스푼즈
되게 브랜딩도 잘 돼 있고 멋있는 회사라고 사람들도 생각하고, 근데 그런 중간에서 고민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야, 이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적자만 뒤지게 나고 돈도 안 되는데 그렇다고 막 돈 되는데 가자니 짜친 것 같고, 약간 이런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못 버리면 다 죽습니다. 지금 좀 버리셨나요? 저는 많이 벌었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안 하. 로니스 오히려 팀원들이 예전부터 이제 걱정을 많이 했죠. 네. 창민이 우리가 그래도 고객분들에게 뭐 요런 이미지이고 요런 포지셔닝인데 뭐 스레드에서 제가 막 똥글 쓰면서 막 팔로우 1만 명 만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뭐 유튜브도 시작을 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당연한 말이지만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네. 돈을 버는 관점에서 고상한 플레이로 돈을 버는 회사들도 있죠, 당연히. 네, 네, 근데 그것보다는 대중성을 좀 잡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제 유튜브에서도 건기식이 내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가장 제가 해왔던 이 사업가의 대척점에 있는 사업이거든요. 진짜 그 약간 보이스피싱이잖아요. 회색지대죠. 네. 심지어 그거는- 불법도 가. 그 흑이야, 그거는 심지어 사실. 벌금 뭐 가태료도 받아. 네. 근데 매출이 저희 고객사들도 보면은 저희한테 이제 기업 교육을 하시거나 대표님들이 수업 들어오면은 요상한 걸 팔아요. 막 뭐 키 크는 약, 살 빠지는 약, 말이 안 되지. 뭐 피부 하얘지는 뭐 탈모에 좋은 머시기. 심지어 약이 아니야. 그거 그냥 음료수야. 약 아니지. 당류 제품입니다. 당류 제품인데. 근데 그걸 떠나서 이 친구들은 하자마자 갑자기 막 매출 수백억 수천억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보면 저는 이제 깨달았던 게 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업이다. 혹은 이거는 좀 약간 그렇지 않나? 회색지대 아닌가? 뭐 약간은 뭐 대단한 뭐 불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불법이니까 벌금을 맞고 가태료를 맞고 사망여우에 나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사망여우에 나오는 회사 진짜 잘 되는 회사들만 나오는 거고. 나온 다음에 나온 지금 다음에도 매출도 졸라 높아. 그러니까 그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체질적으로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도 나는 그렇게는 돈을 못 벌겠다. 저는 이제 바뀐 거죠. 모르겠고.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류의 뭐 진짜 막 뭐 리딩방 이런 애들은 네. 저는 정말 양아치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후킹성이 강한 뭐 결제 전환율이 강한 영역이 어떻게 보면 뭐 사주도 그럴 수 있죠. 네. 뭐 사주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하나의 통계인 거잖아요. 네. 근데 뭐 그거 나는 몰라요. 그게 뭐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제 종교가 있진 않지만, 근데 그걸 또한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쵸. 도파민. 그치. 나도 재밌어 해보면. 나도 뭐 말하면 안 되겠다. 뭐 예를 들어 첫사랑 사주 이런 거 하면 나도 해보고 싶잖아. 결혼했지만 해보고 싶잖아. 네. 뭐 그런 거. 뭐 궁합 사주를 만들었는데 전 여친 지금 네. 와이프 다 해보는 거지. 재밌잖아. 재밌죠. 내가 뭐 그거 한다고 하면 내가 뭐 그렇게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랑 만났다면 이렇게 했구나. 재밌으니까 결제를 하는 거고, 이제 거기에 대한 관점을 많이 이제 바꾸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칠 때 죄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사실 사람들이 그런 거 하면 다 짜치다 하는데, 그런 회사가 제일 돈 많이 벌고, 그리고 결국 그러니까 회사라는 게 꼭 스타트업들이 막 되게 멋있는 거, 사람한테 엄청난 가치를 주는 거, 뭐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관념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크버거가 되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인스타그램 같은 거를 보면 걔들이 말하는 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 그게 본질일까요? 아니요. 아니죠. 잘 사는 사람 보고 잘난 예쁜 척하고 사람 이쁜 보고 사람 잘생긴 몸매 사람, 보고. 결국 남들과의 비교라는 네. 인간이 가진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거란 말이죠. 그거를 이제 포장을 잘한 건데, 네. 그럼 우리도 그런 원초적인 본능에서 사업성을 찾아야 되는 거고, 잘된 포장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본능을 못 건드리는 사업은 사실 뭐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못하겠다는 거야. 난 해봤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해봤는데 여기서 더는 좀 다른 방향성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신사업으로는 사람의 본능을 자극하는 섹터로 가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엔간한 사람들은 사실 뭐 모든 사람의 뭐 기아를 돕는다든지 뭐 기아율을 줄이겠다든지 이런 거 너무 멋있고 좋지.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걸로 돈도 못 버는데 뭐 몇십 년간 할 수 있을까? 뭐 돌고 도네이션, 재벌 3세 이런 사람들이나 그걸 하는 거지. 나도 재벌 그런 거- 삼세면 그런 거 해. 나도 하지. 그 사람 그거 하는데 포르쉐 911 타고 그치, 다니는데 그치. 나도 그럼 하지. 근데 일반 사람도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할 맨 거야? 땅에서 헤딩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은 네. 일단 돈을 되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제일 답답한 게 직원들도 있어. 근데 뭐 폼 잡는다고 그러고 있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진짜 답이 없는 것이. 이게 뭐 물론 다른 얘기가 아니라 삼성도 이게 옛날 그 자사상 그 사카린 뭐 사카린 밀수하고 그러니까 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네. 살아남아야 기회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대놓고 말하기 좀 그런 영역인데 사실 아마 대부분 공감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욕하는 사람도 많겠지. 그러니까 불법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이제 사람이 가진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섹터가 돈이 된다. 근데 그거를 할지 안 할지는 본인들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뭐 최대한 뭐 엄청 안 좋은 불법만 아니라면 너 폼 잡을 필요는 없다. 다음부터 19금 하면 돈 엄청 될걸요. 그죠. 뭐 19금 한다면 뭐 이제 스레드에서 막 다 욕하는데 내가 봐서 욕하는 새끼들 다 하고 있을 거야. 아니 온리팬스 같은 경우에 네. 1인당 생산성이 엔비디아보다 높은데. 그죠. 근데 올리팬스 솔직히 나쁜 비즈니스인가?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그 나의 비즈니스를 남자 중에 야동 안 보는 사람이 그치, 어딨어? 그치. 아니 그런 도파민 충족시켜 주는 건데. 컨텐츠 비즈니스입니다. 그죠. 비즈니스지 완전. 그런 비즈니스 짜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사람 완전 사업도 안 해본 새끼고 뭐 그치.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만드는 것도 조도 못 만들어 절대 못. 그치. 그거에 뭐 내가 그런 걸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것도 정말 열과 성을 당해 죽을 만큼 노력을 해야 배우도 성과가 있는 섭외해야 거지. 되고. 뭐가 됐든. 배우 이제 AI로 이제. 근데 진짜 그러니까 뭐 오늘의 이 팟캐스트 정리 너무 이야기 많이 했는데 정리하자면 사실 AI 지금 무조건 써야 된다. 써서 돈을 버는 거 둘째치고 회사에 뭐 쓸데없는 인력들 다 솔직히 AI를 대체할 수 있고 그리고 대표가 이런 거 시간 낭비도 덜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업할 때 뭐 이것저것 이것 짜친다 저것 짜친다 할 시간에 그냥 돈 드는 거 일단 무조건 하는 게 이게 사업의 본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 맞습니다. 들긴 해요. 제가 뭐 이런 말 하면 악플자 개달리거든요. 이 새끼는 뭐 도덕성이 결여된 새끼다 뭐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 적절한 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잘 지키면서 하면은 그거는 뭐 똑똑한 거지 사실. 그 여기어때 창업자분 또 지금 매각을 했지만 예전에 아마 웹하드 네. 로 크게 보신 분일 거고. 뭐 거기랑 뭐 그 여행 관련된 이게 뭐 어디를 언급하기가 그런데 뭐 그런 스타트업도 처음에 어디 게시판에 계정 20개 만들어서 막 바이럴 치고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 저도 러닝스푼 처음에 했을 때 아무도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든 해야지 알려야지. 그래서 저 DC 인사이드 뭐 회계 갤러리 이런 데 가서 막 내가 회계 이제 신입인데 뭐 들어야 돼요 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저 이거 들어봤는데 괜찮았어. 이런 거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 고상한 그로스 마케팅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 스타트업이 많은데 일단은 밑바닥부터 뭐 마음 카페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걸 해. 내 하다못해 내가 음식점을 하면 나가서 전단지라도 돌려야지 우리를 알리지. 요즘 그 성장해가지고 제일 핫한 그 뷰티 기업도 원래 댓글 작업해주는 회사 이런 회사였고. 그렇죠. 다 그냥 마케팅 회사라고 욕 먹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글로벌하게 수출 기업이 돼버렸고 엄청난 뭐 아모레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나은 대기업을 위협하는 이미 뭐 인가했다고 저는 바라보는데. 근데 이걸 만약 끝까지 본 사람 중에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사기 아니냐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이 영상 끝까지 절대 안 봤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이 방법 무조건 안 좋다라고 배척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 사실 하는 거니까. 감옥 갈지만 안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죠. 그리고 뭐 재용이 형도 감옥 갔다 온 세상인데. 대기업 회장도 다 감옥 안 간 사람이 없어 사실. 근데 뭐 저는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법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 코로나 때 사실 그 백신 안 맞으면 마트 못 가잖아요. 그럼 그 법을 어긴 사람이 완전 나쁜 새끼냐? 그 법을 누굴 위한 거냐? 사실 저는 법도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 만들어진 거지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뭐 모르겠네요. 뭐 위법자가 되라는 건 아닌데 이게 우리나라 법은 특히나 사업하기에 되게 안 좋은 법들 너무 많고 노동 쪽으로 가면 대표가 무조건 일단 죄인이기 때문에 그지? 다행히 뭐 저는 그런 조사를 받아본 적이 운 좋게 아직은 없는데 제 주변에 그런 거 안 받아본 분들 없거든요. 엄청 많죠.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알바생을 뽑았는데 뭐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결론적으로 사실 저도 이제 무튼 회사를 하고 있고 이제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뭐 이런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결국 그러니까 저는 이 영상 보는 사업가들한테도 그래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관점으로 영상을 찍는데 그렇게 폼 잡는 게 솔직히 그리고 어디 매체 나와서 폼 잡는 대표들도 보면 진짜 다 뒤에서 지랄 연병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뭐 포항공대 나왔다고 다를 것 같아? 아니야. 어떻게든 다 해서 살아남는 거니까 그런 거 너무 막 건기식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에요. 서울대 나와 뭐 짜치는 거 제일 잘해. 그러니까 그거에 그것도 똑똑해야 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선을 잘 지키면 똑똑하게 하는 사람들 잘하는 거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너무 이거 촬영 길게 해가지고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또 오늘 이렇게 와서 좋은 이야기 해주신 또 이창만 대표님 또 감사하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오늘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